굿모닝.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우리 여러분과 이렇게 아침 방송 함께 하고 계신 우리들, 비록 얼굴도 모르고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정말 모임 같지 않은 우리 모임, 오프라인 모임이 아니니까 온라인 상에서만 만나는 모임이니까요. 그렇긴 한데 정말 좋은 모임 같아요. 그죠? 제가 이렇게 생각할 주제를 일으키고 동영상을 찍고 나면은 많은 분들이 다양한 댓글을 남겨주십니다. 저는 당연히 댓글 하나하나 다 꼼꼼하게 읽어보거든요. 제가 시간이 좀 있을 때는 그 댓글에 댓글을 달기도 합니다만은, 어떨 때는 읽어보기는 하지만 댓글을 못 다는 경우도 많이 있죠. 제가 이렇게 하트 표시를 한 거는 읽어봤다는 얘기고요. 사실 읽어보고도 하트 표시도 못 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읽어보는 건 다 읽어봅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저의 그 동영상 못지않게 그 댓글도 꼼꼼하게 다 읽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냥 여러분의 생각을, 가명이잖아요. 가명이라고 해도 구독자명이니까 여러분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솔직하게 여러분의 글을,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주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같은 어떤 현상에 대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을 우리가 들어볼 수 있잖아요. 우리 함께 만들어가는 교양 강좌 같은 느낌? 얼마나 좋아요. 우리 클래스메이트입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우리 댓글도 읽어보면 그렇게 막 천박한 댓글은 없잖아요. 그죠?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 아주 드물게. 그럼 제가 인격을 모독하는, 그냥 싹 싸지르고 가는 그런 댓글들은 다 지워버립니다. 삭제. 저하고 생각이 다르다라는 이유로 삭제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아닌데, 예의가 없는 그런 댓글들은 제가 삭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한 10년 정도 했나요? 제가 이 유튜브?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는데 굉장히 오래 했어요, 저. 그런데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런 거 해본 적 없습니다. 저도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독자가 늘어나는 걸 원하지 않거든요. 저는 그냥 진솔하게 함께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그런 거를 원하는 거지, 구독자 많아가지고 옷다 쓰게요. 아무짝에 쓸모 없거든요. 아시죠?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적어주시는 댓글들을 보면 굉장히 진지하고 밝고, 그렇게 그냥 세상에 불만 많아가지고 찍 싸지르고 가는 댓글, 그런 건 거의 안 보입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조금 안타까운 거는, 그 댓글 중에 선생님 우리도 한번 만나요, 꼭 한번 찾아뵙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만나고 싶습니다, 이런 댓글들이 종종 보여요. 정말 죄송합니다. 또 만나면 또 제 생각엔 그래요. 그냥 지금 상태가 좋아요. 그 마음은 저도 이해하거든요. 저도 제가 다른 유튜브를 보거나 아니면 어떤 가수의 노래를 듣거나 이렇게 느낌이 통하고 그러면 정말 한번 만나서 식사라도 한번 대접해드리고 싶다.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고 싶다. 뭐 그럴 때 있죠, 당연히 저도. 근데 저는 여러분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또 만나서 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또 하다 보면은요, 너무 기대가 크면 항상 실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그런 거 저런 걸 떠나가지고 안 만나는 게 좋아요. 한번 만나면 우연히 만나면 그냥 인사를 하세요. 서로 아는 척하고. 그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안하긴 해요. 그리고 저는 어떨 때는요, 나도 이분을 참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있어요. 특히 제가 외국에 이렇게 나갔을 때는 이 독일에 사시는 이분, 태국에 사시는 이분, 한번 만나보고 싶다. 뭐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또 만나가지고 또 그래, 약간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는 돈도 안 들고, 그죠? 편안하게 누워서도 만날 수도 있고 꿈속에서도 만날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참 여러분 고맙습니다. 참 우리 좋은 모임이다. 좋은 모임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런 느낌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마 그러시겠죠. 안 그러면 그냥 안 보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 보는 사람들도 많잖아. 보면 좋은데. 자, 그건 그렇고 오늘은 제가 그저께인가요? 아픈 부모님을 모시는 게 참 힘드시죠? 이런 그 동영상을 찍었어요. 그리고 정말 많은 댓글들을 읽어봤습니다. 그 내용은 대충 이런 거죠. 가진 사람은 좀 더 베풀고 그래야 세상이 좀 행복해지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죠? 근데 이제 거기에 댓글 중에 기억 남는 거를 한 번씩 제가 되짚어 보겠습니다. 어떤 분 이런 댓글 주셨어요. 결혼을 하고 나면 상대가 있기 마련인데 우리 가족 말고도 외부의 가족이 이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오씨 말고 제 와이프가 이제 들어오니까, 또 김씨도 들어오니까 선생님이 그렇게 좋은 가족 관계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사모님의 이해심일 겁니다. 감사하셔야지 합니다. 그런 얘기 주셨는데 100번 맞는 얘기죠. 100번 맞는 얘기죠. 오롯인 얘기입니다. 당연히 매우 고마워하고 있죠. 맞습니다. 결혼하고 나면 나 혼자 갖고 안 되죠. 내 짝꿍도 같이 그런 거를 이해를 해줘야 그게 되는 거지, 짝꿍이 이해를 안 하면 안 됩니다. 짝꿍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내 부모를 잘 챙기는 거는 그거는 당연한 거고, 내 부모니까. 근데 내 와이프가 내 부모, 그러니까 시부모를 잘 챙기기를 원한다, 그거는 바람이죠. 그렇게 하려 그러면 또 그 도움이 적극적으로 필요하죠. 외부 사람, 내 남편이 됐든 내 아내가 됐든 새로운 식구가 된 사람의 적극적인 동의가 필요하고 협조가 필요한데, 그 협조를 구하는 제일 쉬운 방법, 그리고 올바른 방법이 뭐예요? 간단하잖아요. 나의 경우라면 내 와이프가 우리 어머니, 우리 식구들한테 잘하기를 바란다. 당연히 잘하기를 바라죠. 그래야 우리 가정이 평화로우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제일 쉬운 방법. 제일 쉬운 방법이 뭐예요? 간단하잖아. 처갓집에 잘하면 돼요. 처갓집에 잘하면 돼. 내가 처갓집에 잘하지 아니하고서 처가 우리 집에 잘하기를 기대한다? 그건 무슨 심보야? 무슨 심보야? 그런 심보가 어디 있어? 그거 말이 안 되지. 와이프가 나한테 잘하고 와이프가 우리 집안에 잘하기를 바란다면 내가 먼저, 그거 요구하기 전에 내가 먼저 처갓집에 잘하면 됩니다.
간단해. 뭐가 복잡해? 간단합니다. 예. 내가 먼저 처갓집에 자라는데도 충분히 열을 줬는데도 처갓집이 나한테, 그러니까 와이프가 나는 와이프 쪽에 열을 줬는데 와이프가 나한테 열은 고사하고 다섯도 안 준다?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 내가 볼 때는 없어. 내가 볼 때 없어. 나는 안 주고 상대방이 나한테 잘하길 바란다? 에이, 이건 도둑놈 심보지. 그럼 내가 다섯을 줬으니까 나도 다섯을 바란다? 너무 계산적이야. 내가 조금 더 줄 수 있을 때 더 주면 돼요. 그리고 적게 받으면 되고. 그지? 뭐 나도 다섯 줬으니까 너 다섯 줘야 돼.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요즘 그 젊은 부부들은 뭐 그렇게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똑같이, 아주 그냥 똑같이 요렇게 하면 양갓집에 요렇게 똑같이. 저는 그런 거에는 반대합니다. 그건 아니지. 있는 사람이 좀 더 주면 어때? 그냥 마음이 평화로우려면 내가 조금 더 주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덜 받는 거를 덜 받아도 그냥 조금이라도 받으면 땡큐. 열을 주고 다섯만 받아도 땡큐. 그러면 마음이 행복하고 편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선생님, 족장님 그 가족들이 평화로운 거는 장남이 솔선수범을 보이는 리더십을 발휘했기 때문에 그런 가정의 평화가 있는 겁니다. 저는 뭐 100번 동의합니다. 100번 동의합니다. 100번 동의합니다. 제가 그 동영상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우리 집에서 유일하게 가외 공부를 받아본 사람입니다. 6남매 가운데, 6형제 가운데 유일하게 저는 가외 공부를 올해는 아니에요. 한두 번 정도 짧게라도 가외 공부를 받아봤어요. 우리 형이랑 누나는 뭐 가외 공부 근처도 못 갔죠. 근데 저는 고등학교 때 너는 막내니까 정말 누나나 형이 못한 거를 너는 한번 혜택을 받아봐라. 의대 가는 거 어떠냐?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 호사를 한번 누려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저 기억에도 우리 형이 그 당시에 이제 서울대 공대를 졸업하고 대우전자를 처음에 입사를 했는데요. 그냥 대우전자가 아니까 대우시업, 대우라는 대기업을 입사했는데 첫 월급으로 저한테 해준 게 조그만 녹음기였어요. 내가 이제 외대 다니니까 공부하라고 그걸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우리 형이나 누나들이 저에게는 어머니 아버지처럼 그렇게 잘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잘해 주셨어. 그거를 저는 기억을 하죠. 자기들은 그렇게 혜택을 못 받아도 그래도 동생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많이 해줬습니다. 그거 기억을 하니까 이제 내가 조금 이제 막내지만 내가 조금 역량을 발휘할 때가 되니까 이제 그 바톤을 내가 이어받아서 좀 더 그렇게 하게 되었던 거죠.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서도 중요한 거는 우리 형이 동생한테 그렇게 잘해주는 거는 뭐 꼭 같은 형제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우리 형수님이 계시잖아요. 외부 손님이 들어왔는데 그거를 이렇게 눈 감아줬다라는 거. 자기 남편이 그 시동생에게 이렇게 뭘 해줄 때 그거를 잘한다 그러고 그렇게 하세요 그러고 눈 감아줬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 형수가 그런 거죠. 그거는 저는 그렇게 쉬운 일 같지는 않아요. 그건 그렇게 쉬운 일 같지는 않다. 사람이 많이 온다. 다시 올라가야 되겠다. 그게 쉬운 일은 아닌데 그렇게 해줬다라는 거는 정말 고마운 거죠. 정말 고마운 거지 그거는. 그래서 제가 형수님을 늘 존경하고 감사해하고 그런 거잖아요. 지금 이 나이까지. 하여간 뭐 형수님도 고맙고 어쨌든 형이 나름대로 동생들에게 그런 모범을 보이고 자기 희생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동생들도 그걸 보았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분이 얘기한 것처럼 리더는 항상 솔선수범을 위에 사람일수록 잘해야 그래야 그 가정이 안정된다. 100번 맞는 말씀입니다. 100번 맞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가정이 안정적인 구도를 가지려면 제일 꼭대기에 있는 부모가 올바르게 행동을 해야죠. 부모가 자식들한테 당당한 모습을 보일 때, 그죠? 그러면은 그 모습을 장남 장녀가 본받고, 그래 장남 장녀가 또 그런 모습을 볼 때 동생들도 잘 따르고, 그리고 거기에는 항상 희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부모가 희생하지 않으면은 야, 엄마 아빠도 엄마 아빠 인생이 있어. 니네들 알아서 잘 살아. 그건 어느 정도 부모가 자기 할 거를 하고 난 다음에 얘기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약간 모범을 보이고 희생을 하고 할 거를 제대로 하고, 그러면 이제 자식들도, 남편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 꼭 뭐 가장이 남자여야 될 이유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가장이 남자라고 쳤을 때 남자가 남자의 역할을 제대로 똑바로 하면 여자도 따르죠. 자기가 자기 역할을 하면 그만큼 말이나 행동에도 무게가 실리는 거죠. 자기가 자기 할 일을 안 하고서 무슨 말에 무게가 있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할게요. 그런 거다. 그 다음에 또 한 분이 몇 분이 이런 내용도 글을 주셨어요. 우리 집에는 그 경제력이 조금 있는 그 형제가 계시는데, 아마도 형이나 누나나 뭐 이런 하여간 내 윗사람이 아닐까, 느낌상으로는 그런 느낌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조금 더 베풀면은 좋으련만 늘 n분의 1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우리 집이 과연 형제 자매 우리 식구들이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지 조금 걱정입니다. 뭐 이런 내용도 있었고, 또 한 분은 어떤 내용을 주셨냐면 좀 더 여유 있는 사람의 뭐 10만 원하고 가지지 못한 사람의 10만 원의 그 가치가 다르니까 뭐 결혼식장에서 이렇게 축의금을 내거나 그 다음에 장례식장에서 조의금을 낼 때 그 사람의 경제 규모에 따라서 그 금액이 달라져야 된다. 그 금액이 똑같아서는 안 된다. 즉 내가 10만 원을 했다고 해서 상대방이 꼭 10만 원을 하라고 요구하는 거가 잘못된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어떤 분이 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조금 더 가진 자일 때는 베풀면 되죠. 내가 조금 더 가진 자일 때는 베풀면 되고, 베푸는 게 좋지요. 평화를 위해서도 그렇고. 근데 내가 못 가진 자일 때는 상대방이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베풀라라고 주장할 권리는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 집안에서 나의 형이, 나의 누님이 좀 잘 살아. 근데 그분이 무슨 집안의 어떤 행사를 할 때마다 n분의 1로 하자고 그래. 그럼 조금 서운하긴 하죠. 조금 서운하긴 하는데, 그래도 형이 잘 사니까 n분의 1 하지 말고 형이 더 내. 이렇게 주장할 권리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 사람이 가진 자가 n분의 1로 하자 그러면 n분의 1로 해야 돼. 아니면 뭐 그냥 깨지든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 또 결혼식에서 내가 상대방한테 20만 원을 줬어, 축의금으로. 그러면 상대방도 나한테 20만 원을 주는 게 저는 기본적으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잘 살고 못 살고 떠나서 그게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내가 조금 더 여유가 있을 때는
상대방이 나한테 해준 것보다 좀 더 많이 베풀자. 예, 저는 그게 옳은 방식이다. 왜냐하면 내가 상대방이 그렇게 나보다 여유롭게 사는데 기여한 바가 없다면은 내가 주장할 만한 권리도 없는 겁니다. 자, 친구 관계에서 자, 밥을 먹는데 저 사람이 나보다 잘 살아. 저 사람이 좀 더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 좀 더 돈을 내주면 땡큐인데, 그렇다고 해서 야, 네가 잘 살고 너는 강남에 사니까 네가 돈 더 내, 그렇게 얘기를 할 권리는 없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이 잘 사는데 도움을 준 게 없다면. 그렇잖아요. 잔인한 얘기지만 그래야 내가 마음이 편해. 상대방이 뭘 가졌다고 해서 그거를 내가 왜 거기다 기대를 하냐고. 그 기대를 하는 순간 내 인생이 피곤해져. 에? 상대방이 가진 것에 대해서 내가 왜 기대를 하냐고. 그건 그 사람 거지. 에? 그건 그 사람 겁니다. 단지 내가 가졌을 때 내가 베푸는 거는 좋은데, 내가 못 가졌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기대를 하는 거, 그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야, 오늘 내가 공격받을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래도 그냥 저 하고 싶은 얘기 할래요. 여러분, 저 남자들이 세상 사는 방식하고 여자들이 세상 사는 방식이 조금 달라요. 그런데 대체로 보면 여자들이 남자들보다는 더 행복하게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이유는 여자들이 이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고 사는 그 관계 공식이 남자들보다는 월등히 나은 것 같아. 그 근거를 얘기해 볼게요. 여자들은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지, 다 그런 건 아니야. 항상. 그리고 항상 제 얘기를, 제 생각을 얘기하는 거지 내가 옳다는 건 아닙니다. 이거 대전제야. 여자들은요, 나이가 몇 살이 차이가 나든 간에, 그 사람의 경제력이 얼마가 됐든 간에, 여자들은 10명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10명이 다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대체로. 뭐 저 사람 언니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좀 참아야 돼. 그러지 않아. 저 사람이 나보다 좀 더 잘 사니까 내가 좀 참아야 돼. 여자들은 그러지 않아. 여자들은 대체로 그냥 깔깔대면서, 속은 뭐 어떨지 모르겠어. 그 질투, 여자들의 그 본성인 질투가 속에는 있잖아. 그렇지만 겉으로 나타내는 말은요, 여자들은 하고 싶은 말 대충 합니다. 언니 언니 하면서 할 얘기 다 합니다. 직장에서도 여자 직원들은 위에 상사가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그래도 하고 싶은 얘기를 곧잘 합니다. 여자들은. 예. 그리고도 돈을 낼 때는요, 언니 뭐 이런 거 소용없습니다. 여자들은 대체로 n분의 1 합니다. 그 자리에서 n분의 1 하는 방식만이 n분의 1은 아니죠. 이번엔 내가 내고 다음엔 네가 내고, 그것도 n분의 1이잖아. 여자들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내가 도저히 저 모임에 끼일 입장이 아니다. 그럼 여자들은 안 나갑니다. 그 모임에. 그 모임에 안 나가. 그래서 여자들은 상당히 자기 자신을 자기가 책임지고 당당합니다. 여자들은 대체로 좀 그래. 내가 보니까. 남자들은 사는 방식이 좀 달라. 남자들은요, 10명이 모이잖아요. 그럼 꼭 거기 한두 사람이 목소리 딱 하면서 나옵니다. 여러분, 저 형님들 동생들 뭐 어쩌고 여러분, 뭐 ladies and gentlemen, 오늘은 내가 낼게요. 누가 꼭 나와. 다. 그리고 그냥 딱 정리를 합니다. 그럼 밑에 나머지 사람들 깨갱 충성. 비유적으로 설명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야. 비유적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여자들은요, 예를 들어서 1부터 10까지의 경제력이 있다. 그러면 4부터 6까지의 사람들끼리는 만납니다. 이렇게. 근데 1이나 저 10 되는 사람들끼리는 잘 안 만나죠. 왜냐면 n분의 1을 하니까, 여자들은 대체로. 근데 남자들은 안 그렇습니다. 남자들은 1부터 10이 있다 그러면 대충 2부터 9까지는 만납니다. 2부터 9까지 만나. 그리고 거기에 누군가가 하나가
꼭 나서는 사람이 있어, 남자들은. 예.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 보면 그 나서는 사람이, 남자들은 그 서열 의식이 있죠. 수컷들은 서열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회적으로 권력자, 뭐 국회의원, 뭐 그다음 뭐 하여간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서열 1위죠. 예, 뭐 장관, 뭐 그런 사람 돈도 안 내. 어떤 모임에서 가면. 그런데도 최고의 대접을 받죠. 남자들의 세계에서의 얘기입니다. 돈은 안 냅니다. 그런 사람들 별로.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그 많은 직원들을 거느리는 그런 그 사장이죠. 직원을 많이 거느린 사람. 그러니까 재계 인사지. 그런 사람이 서열 2위. 그 다음에 이제 3위는 뭐 돈 많은 사람. 그 다음에 4위는 뭐 나이 많은 사람. 뭐 이런 순서대로 대충 그렇게 돼요. 그 이제 남자들은 그 권력의 자리에서 물러나면 완전히 이제 아웃이지, 깨갱이지, 깨갱. 그 서열이 갑자기 여기다가 뚝 떨어지잖아. 근데 이제 뭐 대기업의 총수 그런 사람들 항상 그 자리잖아. 그러니까 항상 어떤 모임에 이렇게 가면 항상 2위자지, 2위. 그러니까 권력자가 있을 때는 2위 자리라고. 권력자가 없을 때 자기가 1위지. 남자들은 좀 그래. 그래서 남자들은 누군가가 자기 서열 위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 서열 위에 있는 사람이 밑에 사람에 대한 책임을 약간 져주기를 기대하는 것도 있어요. 남자들은.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하면은 그냥 깨갱하는 것도 있어. 남자들은. 여자들은 안 그래. 그 수컷들의 논리입니다. 수컷들의 논리. 그거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동물들도 그럽니다. 동물들도 조금 그래. 수컷의 세계에는 좀 그런 게 있더라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끼리의 관계가 여자들끼리 관계보다 훨씬 못합니다. 여자들은 그런 그 서열 의식이 남자보다는 훨씬 희박하죠. 별로 없어. 그래서 다 n분의 1 하고 니나 나나 뭐 그냥 도토리 키재기고 속으로는 약간의 그 질투는 있죠. 근데 겉으로는 굉장히 평화로운 척하죠. 여자들은 두루두루 잘 지냅니다. 그 여러분 아시죠? 일부 다처제에서 다처가 있을 때 그 다처들에게도 자기들끼리 안 싸우잖아. 자기들끼리 안 싸우잖아요. 다처가 한 남자를 모시면서 되게 웃기죠. 질투는 있겠지. 근데 남자들의 세계에서 일처다부제,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는 존재할지 모르지만 잘 성립이 안 됩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는 그래.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런 서열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은근히 기대하는 것도 있고 또 책임을 지려고 하는 의식들도 기본적으로 깔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 서열에서 물러나거나 팽당하거나 그러면은 유배를 가거나 아예 그냥 사라지거나 그래. 그래서 남자들이 직장 끝나고 나면은 저기 전원주택 가가지고 저 농사나고 그런 거 남자들 되게 좋아해요. 그 드림이야. 많은 남자들의 그 꿈이에요. 그게 왜? 서열 의식이 이제 좀 은퇴하고 나면은 징글징글 맞은 그 서열 의식으로부터 좀 벗어나서 그냥 꽃이나 고구마 줄기나 캐면서 조용하게 지내고 싶은 그 서열 의식으로부터 너무 좀 피해를 많이 그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거 남자들은 거 이해하세요. 여자들은 그거 되게 싫어하잖아. 그런 거. 여자들은 그런 스트레스가 남자보다 덜하거든. 자, 그 얘기는 그 얘기고, 그래서 좋은 거는요, 내가 가졌을 때는 베풀고, 내가 갖지 못했을 때는 가진 사람에 대한 기대는 안 하고, 하지 말아야 돼. 그래야 마음에 평화가 있어. 근데 거꾸로 생각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자기가 가졌을 때는 당연한 거고, 야, 너는 그만큼 네가 노력을 했냐? 넌 노력도 안 했잖아. 노력도 안 하고서 뭘 기대해? 이렇게. 제가 가졌을 때는 당연한 거고, 자기가 갖지 못했을 때는 자기가 가진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회장, 삼성 회장이 이재용 회장을 만났다고 밥을 먹는다. 그럼 삼성 회장이 밥값을 낸다. 당연한 거 아니야. 그 사람은 왜 나한테 밥값을 내? 근데 우리는 나보다 잘 사는 사람, 나보다 뭐 권력 있는 사람, 뭐가 있는 사람이 뭐를 베푼다. 그거 은근히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니까.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절대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한다고 남자들은 그런 경향의 이 서열 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순간 인생이 서러워지고 슬퍼지고 배신감 느끼고 그렇다고. 그거는 상대방의 잘못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건 내가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면 내가 못 가졌을 때는 가진 사람에 대한 걸 탐하지 말고, 그럼 그 사람이 노력해서 그 사람이 가진 거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공짜를 기대하지 말고 반대로 내가 가졌을 때는 베풀라. 내가 가졌을 때는 베풀어야 이게 평화가, 내 자신의 평화가 있다니까. 내 자신의 평화. 누구의 평화가 아니라 내 자신의 평화를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세상 사는 게 편해요. 그래야.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저 어제 사실 너무너무 행복한 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주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 그게 뭐냐면,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그 병아리차, 학원차, 노랑 버스 있잖아요. 25인승. 그 운전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알게 된 게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뭐 학교 다닐 때는 뭐 아주 친하게 지내고 그런 상태는 아니었으니까. 근데 한 5, 6년 전만 해도 그 친구 되게 좀 막 우울해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우울해한 게 뭐냐면, 항상 이 친구가 그 입버릇처럼 얘기했던 게, 나는 그냥 능력도 별로 없어갖고 그 가족들도 조금 더 여유롭게 못 해주고 그런 거에 대한 막 그냥 그 남자로서의 자책감 막 이런 거. 근데 제가 볼 때는 너무너무 훌륭한 친구거든요, 이 친구. 정말 훌륭한 친구거든요. 왜냐면 일단 건강하고, 굉장히 건강합니다. 체력도 좋고. 일단 건강한 것만 해도 벌써 뭐 반은 뭐 50% 이상은 따고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리고 서울에 저기 강북이긴 하지만 집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그거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니야? 그리고 딸 둘이 있는데 다 예쁘장하게 생겼고, 건강하고, 대학까지도 다 나오고, 자기가 그 벌어가지고 그 대학 등록금을 댔다라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와이프도 지금 일을 합니다. 지금 뭐 아마 저거 할 겁니다. 그 간병인 같은 거, 그거 뭐라 그러죠? 아침에 출근해갖고 아까 병 간호하는 그런 거. 그러니까 그 가족 모두가 정말 알뜰살뜰하게 하고 살아요. 근데 이 친구는 이제 사람이 착해서 딸들에게 조금 더 충분하게 뭐를 못 해주고, 뭐 남들 보내는 유학도 못 보내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항상 죄책감에 우울했었어요. 근데 이제 저를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지내고, 그렇게 너 훌륭한 점을 많이 얘기하고 이제 라이족이 됐어요. 라이족. 근데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한테 스타벅스 커피하고 케이크 조각 하나 쿠폰을 보냈어요. 스타벅스 쿠폰을 보냈어. 2만 원이 채 안 될 겁니다. 11,000원짜리 쿠폰을. 그래서 거기다 글을 썼는데, 성식이 너를 만나고 내가 라이족이 되고서부터 너무너무 행복해졌고, 하는 일도 너무 잘 되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가족관계도 더 좋아지고, 너무 행복해져서 이 고마움을 뭐라고 표현할 길이 없다. 그래서 내 좀 더 손이 부끄럽지만 내 감사함의 표현으로 좀 받아주길 바란다. 그래서 스타벅스 쿠폰을 나한테 카톡으로 보내줬어요. 내가 눈물나게 고마웠다니까. 눈물나게 고마웠어요. 그게 뭐 15,000원이라고 치면, 그 굳이 돈으로 표현하자면 그 친구의 15,000원은 나에게 그게 어디에 15,000원, 그 숫자, 그 돈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굳이 숫자로 표현하자면은, 내가 무슨 말인지 알죠? 150만 원, 1,500만 원, 1억 5천만 원보다 더 큰 기쁨을 나한테 준 거라고. 엄청난 선물을 그 친구는 저한테 해준 거예요. 제가 우리 사무실에서 가끔 파티를 할 때 그 친구 항상 초대를 하는데 거의 못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병아리차 운전, 학원차 운전을 하는데, 평일은 새벽 아마 6시 오전에 또 이렇게 뭐 애들 등하교 시켜주는 게 있고, 또 밤에는
11시쯤 돼야 집에 들어간대요. 학원에 이제 다 끝난 다음에 애들 집에 다 보내주고 그렇게 집에 들어간대요. 중간중간에 낮 시간에 조금씩 이제 쉬는 시간이 있지만 하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토요일은 또 애들 그 학원차를 가지고 애들 학원을 안 가니까 이제 뭐 이렇게 뭐 견학 가는 거 있잖아요. 에? 견학 가는 프로그램에 또 학원차를 돌리고, 일요일은 또 교회 셔틀을 한대요. 그러니까 지하철역에서 그 교회까지 교회 신도들 이렇게 나르는 거.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일을 합니다. 일주일 내내 일을 해. 예. 그리고 이제 와이프는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예. 그리고 이제 딸들은 유학은 못 갔지만 워킹 할리데이로 또 캐나다도 지금 하나 가 있고 하나 지금 돌아왔나 보다. 예. 얼마나 알뜰살뜰하게 잘 삽니까? 예? 얼마나 근데 그 정도인데 왜 본인이 힘들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냐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생각하기 나름이라니까. 생각하기 나름이다. 그래서 그 친구도 위너가 됐고, 또 이제 나 입장에서는 거꾸로 그 친구는 뭐랄까, 정말 우리가 이제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저 사람이 나에게 뭐를 해줬어. 그러면 저 사람이 나한테 10만 원을 쓰다고 해서 내가 꼭 10만 원을 똑같이 돌려주는 거, 그게 꼭 옳은 방식이 아니에요. 가장 쉬운 방식이지. 그건 가장 쉬운 방식일 뿐이지 그게 옳은 방식은 아니다. 예.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하고 나하고 밥을 먹는 계기가 있었다고 칩시다. 그럼 돈은 그분이 낼 거야. 예? 근데 내가 그 돈을 괜히 얻어먹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 그럼 나는 저기 삼성전자 어디서 제품 같은 데 리뷰 쓸 때 내가 써보니까 삼성전자 제품 진짜 좋더라. 난 그런 댓글이라도 하나 꼭 단다고. 난 그래야 내가 마음이 편해. 같은 방식으로 저 사람이 나한테 밥을 샀으니까 나도 그 사람한테 밥을 사야 된다. 그거는 옳은 방식도 아니고 좋은 방식도 아니에요. 가장 편리한 방식이지. 옳은 방식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나에게 그런 그 스타벅스 쿠폰을 보내줘서 내가 어제 너무나 행복했어요. 너무나 기뻤어. 어떠해서 기뻤어요? 와, 내가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행복을 깨우쳐 줄 수 있는 좋은 일을 했구나. 그 자부심. 너무 기뻤어. 그 기쁨을 나한테 누가 밥 사준다고 해서 그 정도의 기쁨을 내가 얻었겠어요? 그 글. 나 캡처해 놓을 거야, 그거. 얼마나 그게 저를 행복하게 해주냐고요. 여러분, 세상 사는 거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그 아침 방송 이렇게 보고 있으면 여러분이 혹시라도 저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하고 싶다. 간단해. 댓글 하나 쓰시면 됩니다. 댓글. 이 댓글을 하나씩 쓰는 게 여러분이 저에게 대한 감사의 표현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우리 지금 함께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에게 나의 생각을 전하면서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그게 서로가 발전하는 계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서로가 나누면은 그게 우리 공동체의 발전이고 행복이라고. 우리 이거 굉장히 좋은 모임입니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정말 좋은 모임이라고요. 지혜롭게 살자고요. 알았죠?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늘 진짜 많이 떠들었다. 43분 떠들었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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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